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의 결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캐나다는 2026년 6월 30일 그 답을 발표합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그 안에 자리를 받게 될지 그 배경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4월 30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로 독일 미군 5천 감축을 알렸고 5월 1일엔 유럽연합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같은 4월 캐나다 카니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제는 약점이라고 말했죠. 이 균열이 어떻게 잠수함 사업까지 번졌을까요? 나토 방위 사업의 마지막 미지의 영역, 해군 잠수함. 한국 방위산업이 그 첫 관문에 섰습니다. 캐나다는 하나오션에 잠수함 6척, 약 30조 원짜리 자리를 검토하는데요. 단독 12척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0에서 6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 30조가 하나오션을 어떻게 흔드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한화오션 연 매출은 약 13조, 시가총액 40조입니다. 30조 사업 한 건이 회사 가치 자체를 흔드는 규모죠.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를 18% 상회한 4,411억 원, 본업 수주 잔고는 47조 원, 5개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 목표가는 17만 원이에요. 이 세 숫자가 30조의 출발점인데요.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요. 이번 영상은 하나오션 본업이 진짜 그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6월 30일 캐나다 결정의 변수까지 약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6월 30일 결과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캐나다 GDP는 2026년 약 2조 4천억 캐나다 달러예요. 그중 나토 기준이 퍼센트 약 630억 캐나다 달러를 국방에 처음으로 투입했죠. 미국 3.4, 영국 2.3, 독일 2.1 사이에 캐나다가 합류한 셈입니다. 2035년 5% 목표는 1,500억 달러로 9년간 약 2.4배 확대 계획이에요. 이 규모를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캐나다 2026년 국방비 한화 약 63조 원은 한국 2026년 국방 예산 61조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2035년 목표 한화 약 150조는 한국 국방이 GDP 성장과 함께 약 85조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한국의 약 1.8배 규모로 커집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캐나다 2026년 국방 예산에서 잠수함은 약 25%, 전투기 30, 호위함 20%입니다. 즉, 국방 예산의 약 4분의 1이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핵심인 거죠. 캐나다의 직전 주력 거래는 모두 나토 우방이었어요. 잠수함은 영국 빅토리아급, 전투기는 미국 F-35 88대, 호위함은 영국 BAE 설계의 타입 26 15척까지. 그런데 그 패턴이 이번 잠수함에서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은 영국 빅토리아급 4척이에요. 1986년 영국 빅코스가 설계해 1994년 영국이 자체 퇴역시킨 잠수함을 1998년 캐나다가 6.1억 달러에 임대해 가져왔죠. 4척은 각각 2033년 윈저, 2036년 코너브룩, 2039년 시코티미, 2042년 빅토리아 순으로 도태됩니다. 그런데 새 잠수함 첫 인도는 2035년이에요. 윈저가 빠진 자리 2년이 그대로 공백으로 남는 거죠. 그 시급함의 진짜 이유는 중국입니다. 2017년 시진핑이 극지 실크로드를 선언한 뒤 2018년 백서로 공식화했고 2025년에는 첫 정기 상업 선박이 북극 항로를 다녔죠. 중국 잠수함 함대는 2027년 70척, 2035년 80척으로 확대 계획인데요. 5년 안에 빙하 아래에서 작전 가능한 핵잠수함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주권을 지킬 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잠수함을 만들 하나오션의 생산 거점이 거제 오프예요. 부지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1.4배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인 100만 톤급 도크 한 개를 보유해서 LNG선과 잠수함을 동시에 4척씩 짓는 능력이 있고요. 골리앗 크레인은 길이 530m, 900톤까지 인양합니다. 하나는 캐나다 현지 파트너 세 곳과 묶였어요. 캐나다 철강 2위 알고마 스틸에 3,800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빅토리아급을 17년간 정비해온 영국 밥콕과 협력 체계를 세웠죠. 캐나다 자동차 부품협회 APMA와는 4월 29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어요. 잠수함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캐나다 산업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 모든 건 2024년 12월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의 트레더 총리를 캐나다 주의 주지사라고 적었어요. 동맹국 정상을 미국 한 주의 주지사로 격하한 거죠. 이듬해 2월 1일 트럼프는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3월에는 철강 알루미늄, 4월에는 자동차, 10월에는 목재까지 차례로 얹었어요. 동맹국 사이에서 사상 초유였죠. 같은 달 2월 15일 몬트리올사 네이션 페이스오프 결승. 캐나다 관중은 미국 국가를 야유했고 캐나다 가수는 오 캐나다 가사를 한 줄 바꿔 부르며 항의했어요. 경기 시작 9초 만에 3번의 주먹 다짐이 있었고 캐나다가 연장 끝에 미국을 3대1로 꺾었죠. 트리도 총리는 트위터에 한 줄을 남깁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게임도 너희가 가져갈 수 없다. 정부가 흔들리자 시민들이 답했습니다. 캐나다 주들은 매장에서 미국산 술을 모두 내렸고 이 분기만에 미국 증류주의 캐나다 수출은 85%가 빠졌어요. 미국 여행을 끊는 흐름과 바이 커네디언 운동이 함께 번졌죠. 그리고 2026년 4월 21일 새로 취임한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제는 약점이라고. 그래서 캐나다는 어디로 갈까요? 4월 29일 캐나다는 하나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잠수함 결정 2달 전이었죠. 이번 결정은 잠수함 12척의 거래가 아니에요. 캐나다가 향후 60년 누구의 우방으로 남을지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하나오션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12.78조, 영업이익 1.17조였어요. 1분기에는 매출 3.21조로 작년 한 해에 약 25%를 한 분기에 찍었습니다. 빅3 매출 1위는 HD한 국조선해양 8.07조, 한화 3.21조, 삼성중공업 2.99조 순이에요. 영업이익은 4,411억 원이에요. 앞에서 미리 보여드린 18% 서프라이즈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컨센서스 3,750억 대비 18%를 상회했죠. 빅3 가운데 컨센을 상회한 건 한화산업뿐, HD는 부합 또는 상회, 삼성중공업은 컨센 대비 18% 미스였어요.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따라가 보면 하나오션 전사 영업이익률은 작년 9.1%에서 1분기에 13.7%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분기 빅3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이 14.6%로 1위, 한화가 13.7%로 2위, 삼성중공업이 4.1%예요. HD와 한화는 0.9%포인트 차이로 거의 붙어 있죠. 사업부로 쪼개보면 그림이 분명해져요. 상선이 영업이익 5,021억, 영업이익률 18%로 빅3 본업 1위, 115% 폭증을 끌었습니다. 특수선은 양호 유지, 에너지 플랜트는 739억 적자였죠. 본업인 상선이 회사 전체를 바친 분기예요. 이번엔 재무상태표예요. 자산 총계 약 20조, 부채 총계 약 14조, 자본 총계 약 6.18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26%로 작년 267%에서 41%포인트 개선됐어요. 영업이익 폭증으로 이익잉여금이 5배 넘게 불어난 결과죠. 또주장고는 회계로는 계약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잡히는데요. 하나오션은 1분기 IR 기준 총 잔고 448억 달러, 약 47조 원이에요. 앞에서 본 47조 잔고가 바로 이 줄입니다. 그 안에서 LNG선 한 종류에만 63척, 157억 달러로 상선 잔고의 60%가 몰려 있어요. 빅3 잔고 1위는 HD 한국조선해양 70조 원대, 하나는 그 절반을 살짝 넘는 47조, 삼성중공업이 그 아래입니다. 한편 글로벌 LNG선 발주의 93%는 한국이 가져가는데 한화 매출의 70%가 LNG선이라 사이클이 둔화되면 매출이 직격받는 구조예요. 가이던스를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영업이익 2,379억에서 2025년 1조 1,676억으로 391% 폭증했어요. 2026년은 NH투자증권이 1조 6,500억, 키움증권은 영업이익률 14% 기준 1조 9천억까지 받습니다. 하나가치의 70%는 여전히 본업 LNG와 에너지 사이클에 연동되고 방사는 그 위에 더해지는 변수죠. 하나오션 주가는 1월 19일 14만 8천 원에서 4월 중순 12만 6천까지 빠진 뒤 4월 29일 13만 2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오사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 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요. 시장이 내려갈 때 애널리스트는 왜 안 흔들렸을까요? 컨센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월 20일 키움이 목표가를 17만 9천으로 상향한 뒤 2월 2일 DB증권은 18만 원으로 6개월 최고치를 제시했습니다. 3월에는 LS, 현대차, KB도 매수를 유지했고 4월 어닝 직전엔 키움과 유안타가 17만 9천을 그대로 어닝 직후 DS투자증권도 16만에서 17만으로 상향했어요. 시장은 흔들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안 흔들린 겁니다.
지난 5년간 나토 회원국이 사들인 무기 가운데 한국산이 8.6%입니다. 한국은 나토 무기 시장 2위 공급국이 됐는데요. 어디는 들어갔고 어디가 비어 있을까요? 한국은 육군에서 K2 전차로, 공군에서 FA50 경전투기로 나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군 잠수함, 그 칸은 여전히 비어 있죠. 노르웨이를 보면 그림이 분명합니다. 하나의 천모 다연장 로켓은 2028년 발사돼 2030년 미사일을 폴란드 합작 공장에서 생산하는데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잠수함은 독일제, 호위함은 영국제예요. 즉 잠수함 자리는 아직 한국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2026년부터 K2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해요. K방산 전체 수출은 올해 377억 달러, 약 56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죠. 그런데 그 안에 잠수함은 아직 없습니다. 검증일은 3개입니다. 6월 30일 우선 협상자 발표, 2026년 안에 최종 결정, 그리고 2028년부터 노르웨이, 필리핀, 그리스 추가 입찰이 이어져요. 캐나다는 시작일 뿐이죠. 주가는 빠졌지만 컨센은 17만 원에서 안 흔들렸어요. 1분기 어닝과 본업 47조 잔고가 회사를 이미 검증했고 6월 30일 캐나다 결과가 그 컨센 갭을 메울 수 있을지 가립니다. 다만 하나가치의 70%는 여전히 본업 LNG 사이클에 연동돼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한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한 나라가 동맹을 다시 짜는 영상이에요. 6월 30일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결과를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